안녕하세요. 공감헤디 컨설팅 리강사입니다. 커피숍 오프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이거 보시고 오프닝 준비하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. 아예 지금 아무것도 모르신다 하시면 요거 정말 짧게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,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훨씬 편하니까요. 이 영상 꼭 봐주세요. 첫 번째, 우리 오프닝 할 때 설계 도면 같은 거 어떻게 읽고 무슨 기물, 어떠한 용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부터 짜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레스토랑 이렇게 보면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같이 해서 설계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때 꼼꼼하게 본인이 직접 가셔서 많이 체크하셔야 되고요. 거기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. 내가 사드리는 그 냉장고 사이즈 이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시공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센티미터 같은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 기물들이나 이런 거를 꼭 하실 때 내가 편한 방식으로, 내가 손닿기 쉬운 방식으로,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이매진 하면 돼요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서 여기에서 뭘 가지고 와서 어떻게 만들고 고객한테 어떻게 서빙하겠다. 이 플로우를 한번 짜보시면은 어디에 뭐가 설치돼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요. 그거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그걸 드라이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. 그래서 그거 기물, 그 다음에 뭐 냉장고라든지 뭐 아이스머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생각하시고 냉동고까지 기억해 주시고요. 뭐 오븐이 필요한 업장이면 오븐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. 큰 업장이면. 그래서 사이즈들도 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테이블이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도 다. 만약에 내 테이블이 뭐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난 갑자기 이 통로가 너무 작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그러면 통로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테이블을 적은 거 사야겠죠. 테이블을 딱 갖고 왔는데 통로랑 사이즈가 딱 막아버려. 이러면 사람 돌아다닐 것도 없어.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뭔 기물을 살 때 그 사이즈까지도 염두를 해두시고 사셔야 돼요.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서는 포장지랑 식기도구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식기도구 같은 것도 내가 어떤 제품, 내 컨셉이 뭔지에 따라서 어떤 제품 쓸지, 뭐가 필요한지 미리미리 사놓으시고요. 그리고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마케팅 요소가 돼요. 그러니까 정말 예쁜 거.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예쁜 걸 만들겠어요?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기존 제품을 사갖고 온다 했을 때에는 그 제품이 음식을 서빙을 할 수 있는 제품인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정말 뭐 종이 같은 거 넣고 다른 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. 잘 예쁜 걸로 해주시면은 내가 홍보 안 해도 그게 자체로 홍보예요. 그래서 그런 거, 그거 다 맡기는 업체들도 있고요. 맡기는 업체 한 번에 쫙 하면 좀 비쌀 수가 있어요. 처음에는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예쁜 거라도 갖다 쓰자 해서 뭐 빨대, 그 다음에 컵, 일회용 컵, 그 다음에 음식이 있다라 그러면은 이제 뭐 케이크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케이크 밑에 컵 받침이랑 케이크 나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서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고요. 그래서 포장지 잘 해주셔야 돼요. 두 번째는 법규입니다. 법규 하실 때 내가 일반 그냥 음식점을 할지 아니면은 뭐 제과제빵업을 할지 그걸 보시고 제과제빵업 같은 경우는 빵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커피 곁으로 나가는 거겠죠. 그거를 잘 뭐 휴게 음식점을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를 잘 보시고요. 그 자기 영업점의 이제 특징에 맞게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어요.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표기 같은 거 법적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해놓으라 그러면 한국에 가면은요 메뉴 밑에 원산지 표기가 막 되어 있잖아요. 일부러 해놓은 게 아니에요.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빵 같은 데 가면은 밑에 제일 많이 쓴 빵집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쓴 원료 3가지 뭐 밀가루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계란 뭐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밑에다 알러지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알러지가 뭐 있다.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알러지 조심하라 라고 써 있어요. 이게 법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규는 우리나라 법 같은 데 가가지고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. 모르겠다 그러면 그 법규 이제 하는 데다 전화를 한번 해서 물어보면 거기서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.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내가 어떤 영업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뭐 필요한 것들, 예를 들면 소분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음식 갖고 와가지고 소분해서 팔겠다 하면 소분업을 갖고 와야 돼요. 그렇게는 안 돼요. 갖고 왔을 때는
키친에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. 밀폐된 공간으로 따로 소분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,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떠한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지, 거기에서 뭐 원재료를 붙여라, 뭐를 붙여라,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라벨링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. 미리 알고 계신다면 훨씬 편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. 첫 번째는 원가 책정입니다. 이 원가 책정하려면 이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서플라이어, 어떠한 공급처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그 사람들이랑도 미리 컨택해가지고 돈을 낮출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, 그거를 가지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30%가 원가라고 치시고, 그럼 100%가 그러면 가격이겠죠. 그래서 30%가 원가다. 그리고 음료 같은 경우에는 20%가 원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20%가 원가, 100% 우리가 받는 금액이겠죠. 그거의 20%가 원가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겠죠.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. 내가 비슷한 업장들 근처에 있는 비슷한 내 컴피티터, 누가 내 경쟁자인가를 보고 그걸 거기 가가지고 마시면서 가격이랑 얘네가 파는 게 무엇인지, 그리고 이 모양, 데코레이션 어떻게 해놨는지, 음식 같은 거, 그리고 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다 깨뚫어가지고 마켓 조사를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 하고 거기서 가격 비교하고 원가랑 해서 딱 봤을 때 적정 가격이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가격으로 시작하시면 돼요. 그 다음은 커피 레시피인데요. 메뉴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를 생각은 해 놓으셨을 거예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레시피 같은 경우에도 자세하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더 한 번씩 더 만들어 봐야 되겠죠. 특이한 거 있으면 굉장히 좋으니까요. 커피든 음료든 음식이든 특이한 거를 좀 해주거나, 아니면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하거나, 아니면 포장지가 남다르거나. 그래서 여기서 마케팅 포인트가 뭘지,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뭘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. 아니면 난 가격 정책으로 가겠다, 싼 가격으로 가겠다, 뭐 이런 것도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케팅에 맞게 이제 메뉴 같은 것도 다 잘 선별을 해 놓으시고요. 그리고 나서 플로우도 한번 보셔야 돼요. 다 됐는데 내가 고객이다. 고객 입장으로 왔을 때 여기에는 뭐가 있고,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. 고객 입장에서 뭐든 한번 플로우를 한번 쭉 훑어본다면 그 업장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딱 보여요. 그래서 그거에 맞게 또 준비를 더 해놓으시면 돼요. 물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. 여기다 물 디스펜서를 갖다 놓을까? 정수기를 설치를 해놓을까? 고객 입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겠다. 이런 느낌이면 이런 노래가 좋겠다. 고객 입장에서. 그러니까 한번 내가 고객이 된다 하고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노래 선정이라든지 어떠한 플로우로 넘어가는지, 일하는데도 플로우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서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, 이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캐시어를 가서 여기서 뭐 정리를 해놓고, 오늘 오프닝 다 끝났으면 고객을 어디서 맞고, 어떻게 맞고, 고객한테 뭘 줄 때 어디로 가서 포장지를 어떻게 꺼내고, 거기서 음식을 어떻게 싸고, 다시 어디 통로를 통해서 고객한테 이걸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플로우를 다 짜놨어요.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들이 다 보여요. 그거에 따라서 또 하셔서 또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더 부족한 거 채워 넣으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케팅도 또 준비해놔야 되겠죠. 오프닝 할 때 어떤 마케팅,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할 건지, 인스타그램 뭐 홍보하는 채널도 다 해놓고, 그리고 나서 또 특별한 날들 있잖아요. 뭐 갑자기 우리가 오프닝 하는데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다. 크리스마스 어떻게 준비해 놓지? 뭔가 좀 특이한 거 없나? 라는 것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훨씬 더 홍보할 때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홍보책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건 마지막 건데요. 큰 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. 만약에 큰 업장 같은 경우는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. 그럼 직원도 미리 뽑고, 언제 이 사람들이 스타트를 할 건지, 이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건지까지 짜 놓으셔야 돼요. 만약에 교육이 필요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 혼자다라 했을 때는 이런 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막 한 10명, 20명, 30명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요 형식으로 꼭 이거를 뭐 1번, 2번, 3번, 4번 다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, 정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혹시라도 뭐 창업하시는데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은 밑에다가 달아주시면은,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른 영상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